안녕하십니까. 평생 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의 내용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두 종목을 매도했는데요. 실적은 여전히 좋은데 매도한 이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심플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는 카페에만 올렸던 방송이죠. 올렸던 것처럼 지금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희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한국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좋습니다. 분명 좋고, 근데 다만 ISM 제조업 지수가 혹시 정점에 온 것 아닌가라는 것,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오늘 이제 새벽에 이게 발표 나온 거 보면 아직은 그 예측치보다는 못하지만 60이 넘는 여전히 좋은 숫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증가율은 좀 둔화된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수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상반기도 강했고 하반기도 여기 보면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강하고요. 근데 하반기도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측은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한국의 수출입 증가율도 5월달, 그러니까 여기 표시해놨는데 이 5월달이 어떤 증가율의 어떤 정점이 아닌가라는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고, 근데 다만 4월달과 5월달은 기저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좀 과하게 나온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6, 7, 8월을 그러니까 7, 8, 9월, 그러니까 3분기를 좀 더 보긴 봐야 됩니다. 근데 다만 증감률은 어떻게 됐든 기저든 뭐든 간에 정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을 볼 때, 근데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거의 다 신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함과 시장의 신고가, 근데 그 신고가의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불안한 부분을 안고 이제 하반기를 좀 보는 것인데, 다행히도 하반기는 다행히도, 그러니까 최근에 뭐 어떤 코로나 이슈들이 또 다시 또 나오긴 하죠. 또 델타 뭐 이야기도 나오고, 이태원 말 집단 감염 과거에도 있었고, 최근은 또 홍대 클럽 일대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무언가가 이렇게 하나씩 좀 터지기도 하죠. 영국도 다시 또 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가는 이상하게 코로나를 크게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사망률 때문에 그런 것인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것, 오히려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몰라도, 백신의 그 코로나에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그 움직임들이 시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 써놓은 것처럼 삼성전자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삼성전자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사실 근데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정말 FM 같거든요. FM 같아서 처음에 재무제표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삼성전자 걸로 많이 좀 설명을 예전에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 말고도 삼성전자의 어떤 그 실적 추정치가 있잖아요. 우리 시장의 전체 실적 추정치가 있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의 어떤 비율은 25% 정도 돼요.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추정치가 약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에 의해서 좀 이렇게
우리 코스피가 움직이는 어떤 힘이라든지 방향성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수출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실적으로 보면은, 실적으로 한번 직접 봐볼까요? 실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 실적 맞죠?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일단 분기로 좀 보면 1분기, 그러니까 2분기, 올해 이제 다가올 2분기의 매출이 분기로 따졌을 땐 좀 줄거든요. 대신에 영업이익은 좀 느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시장에서 지금 11조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12조 정도까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3, 4분기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30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매출이 증가하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좀 우려감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3, 4분기로 들어서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증가하는 이런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생산, 뭐 디스플레이 부문 수익성 개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뻔한 내용들이긴 한데, 그래서 2분기가 조금 우려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매출이 일단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1분기에 강한 고점을 이루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횡보하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막상 2분기의 실적이 딱 발표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3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데, 3분기는 좋거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느니까. 그러면은 저희 어떤 관심 종목이기도 했죠. 뭐 LG전자, 삼성전자 저희 관심 종목이기도 한 종목이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요 때가 삼성전자의 가장 저점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날이었는데, 지금의 오늘 금일 종가가 8만원인데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매수하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도 생깁니다. 그 말은 3분기에 코스피도 뭐 나쁘지 않겠네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삼성전자의 3분기, 4분기의 실적 추정치들이 계속 좀 최근에 상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코스피가 영향을 많이 받겠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게 나온다면.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반등의 어떤 모습이 나온다면 코스피도 한 단계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ISM 제조지수의 어떤 정점이라든지 수출입 증가율의 어떤 정점, 이런 부분들의 좀 우려, 그러니까 약간 살얼음은 걷는 좀 이런 느낌도 살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걱정스러운 마음, 뭐 기대 반, 긴장 반, 뭐 이런 마음으로 최근에 시장을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7월 7일 날 발표를 하니까 아마 사실 뭐 그 당일에 우리가 무언가를 알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거래량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다음 주 혹은 뭐 다다음 주까지 거래량이 강하게 한번 무언가가 나와준다면, 그리고 그 강한 거래량으로 인한 상승인지 혹은 그 강한 거래량으로 인한 하락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한 어떠한 컨센서스를 모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힌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삼성전자의 거래량을 좀 볼 것이고, 그 대량 거래량이 혹시 나타난다면, 그리고 그 대량 거래량으로 인한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이 우상향이라면 한번 삼성전자를 다시 좀 매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대신에 코덱스 200도 보유하고 있고 코덱스 반도체 ETF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추가로 매수할까는 조금 고민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다, 이런 종목들이 다 없다면 삼성전자도 매수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두 종목 LG생활건강이랑 경동나비에는 매도했습니다. 뭐 매도 이유는 사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뭐냐면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주가가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구간, 이게 1년짜리니까요. 요 빨간 선 단위가 1년짜리 요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이 삼성전자를 공략했다면 이렇게 해볼게요. 확대해 보면 이 구간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빠지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주식을 사서 뭐 요런 어떤 고점에서 딱딱딱 파는 거는 불가능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초부터 이 아래 이만큼 부분, 상단의 이만큼 큰 부분은 내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전체의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분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내가 취할 수 있다면 그거는 매우 만족스러운 어떤 투자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 기간이 뭐 이렇게 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수익을 내는, 이거는 아주 경지에 이른 정도인 거죠. 향후 4, 5년 정도의 시장을, 향후 한 2, 3년의 시장을 딱딱딱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측치를 볼 때도 1년 정도까지만 가장 신뢰해서 봅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매매하는 패턴을 보면 보통 6개월 정도면 매수와 매도의 어떤 결과가 나오고 좀 늘어지거나 실적에 조금 뭔가 다른 일이 생기면 한 1년 반까지도 좀 가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어떤 매매의 어떤 스타일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매도했던 종목들을 이렇게 좀 보면은 일단은 LG생활건강을 매수했던 거는, 사실 LG생활건강을 한번 카페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너무 좋은 회사이고 그 좋은 실적을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니까 항상 높습니다. PER이 높아서 쉽게 접근이 안 돼요, 잘. 근데 이렇게 좋은 회사에는 좋은 실적을 보유하는 회사를 매매할 때는 저는 두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검정색이 200일선이거든요. 200일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 기니까 자세히 안 보이니까 뭐 요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좀 짧게 본다면, 길게 매매하는 사람들의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200일선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 분할 매수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아래에 있을 때 분할을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홀딩하는 것. 여기가 전체 200일선 아래네요. 200일선 아래 2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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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일. 근데 시장이 꺾이면 실적이 좋아도 좀 꺾일 수 있습니다. 200일. 이거는 지금 LG생활건강 우선주인데요. 그냥 LG생활건강으로 해볼게요. 저희는 우선주를 대신 매수했었죠. 만약에 200일선 아래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했다면 기다리긴 어렵겠지만 큰 어떤 수익이 났을 거고, 200일선 이 언저리에서 분할 매수 후에,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장기 보유하는 거니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거죠.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200일선 아래에 있을 때만 좀 분할 매수를 한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홀딩한다의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회사,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죠.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TCK, 실리콘웍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0일 이평선이 아래로 잘 안 옵니다. 시장이 확 빠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렇게 큰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늘리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거를 조금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해서, 만약에 이 구간을 이렇게 본다면 200일 아래에서 매수를 하고서 200일 위로 주가 가격이 쫙 치어 올라갈 때, 이격이 다시 확 벌어질 때 일정 부분 그냥
매도하고 나오는, 역시 매수의 방법은 같지만 장기 보유하느냐 단기적으로 나오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 LG생활건강을 매수한 이유가 LG생활건강 우선주와 건강이 계류율이 많이 벌어져 있었고 우선주가 확실히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회사이고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4월달 5월달에 중국에서 화장품이 잘 팔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좀 보면서 200일선 아래에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200일선 위로 주가가 튀어 올라갈 때 이격이 확 벌어졌다 생각이 돼서 오늘 일단은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항상 가끔이라도 한 번씩 봐야 됩니다. 한 번씩 200일선 아래로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실적 예측치들이 역시 긍정적이라면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추가 매수를 못 했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런 이유로 LG생활건강을 그렇게 이제 매도를 했고, 경동나비에는 예전에 카페에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저희가 1차, 2차, 3차 매수, 이 원저리 때 방송을 좀 했던 것 같은데,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텀에 이제 저희 어떤 목표 수익이 도달해서 이제 물량을 조금씩 줄이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을 이렇게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물량을 조금씩 올라가면서 줄이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 물량은 늘렸고 올라갈 때 물량을 좀 줄여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매도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보면 수급도 외국인, 기관, 연기금 너무 좋거든요. 수급도 좋고 실적 전망, 연간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다만 저희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매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컨센서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는 어떤 나의 어떤 기준에 대한 것, 이것인데, 뭐냐면 컨센서스는 뭐냐면 이 회사를 다루는 애널리스트의 수가 한 명이에요. 계속 늘지가 않아요. 경동나비엔 지금 보면은 실적을 이렇게 보면 연간으로 보면 실적 컨센서스들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하거든요. 상당히 좋은 어떤 숫자들로. 근데 분기로 보면 예측치들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선택을 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기업 방문하지 말고 재무제표로 보자. 더 이상 방문하지 말자. 이게 방문을 했더니 기업에 그냥 마치 친분이 생기는 것처럼 냉정하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그 숫자 넘어서 그 IR팀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기대를 한다든지 그냥 숫자로 확인하면 될 것을. 그래서 기업 방문하지 말고 영 그 사업 내용이 복잡하면 전화해서 물어는 보되 방문을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한 입장이라서, 방문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어떤 이 회사에 대한 실적 추정치의 가이던스가 없는, 이게 없어졌거든요. 있다가 그런 종목을 매수할 수는 없다. 보유할 수는 없다. 실적이 희미해지는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나중에 또 붙어서 뭐 컨센서스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컨센서스가 사라진 것에 대한 어떤 좀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방문해서 뭔가를 막 꼬치꼬치 캐묻고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지고,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인데요. 일단은 저희의 기준은 여기에 이제 서놨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기준인데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1년에 한 26% 정도의 제가 26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26이라는 숫자, 26%의 어떤 수익이 나오면 대만족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한 5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욕심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의 기대 수익에도 충족을 했고, 그쵸, 기대 수익도 만족했고, 컨센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뭐 실적을 모르니 그때부터는 수급만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뭔가 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욕심을 버리고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한 부분이 있고요. 아이고, 갑자기 핸드폰이 켜졌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이게 한번 실적이 쭉 이렇게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 추세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실적과 주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실적의 어떤 그 알맹이를 보고 주가를 바라보는데, 이 주가가 너무 이렇게 현란하게 막 우상향하면 나중에 실적을 점점 안 보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항상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제가 말이 좀 갑자기 좀 꼬였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쪽으로 이제 나의 어떤 마음을 좀 더 의미를 둘지를 좀 봐야 되는데, 실적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있고 주가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실적에 너무 의미를 많이 두다 보면 나중에 주가가 빠질 때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뭐 어떤 주가가 막 이렇게 현란하게 올라가다가 주가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떤 수급의 요인에 의해서 막 빠집니다. 근데 막 빠질 때 2017년도 말에서 2018년도 초에 반도체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분명 보여지는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이미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보통 수익 냈던 거를 다 돌려주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너무 맹신하지도 않지만 실적이 지금처럼 갑자기 좀 컨센서스가 희미해지는 애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어떤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달부터인가요? 그 매도한 종목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매도. 사실 매수는 뭐 기술이고 뭐 매도는 예술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있듯이 매도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종목이 좋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사실 좋다란 이야기는 저 말고도 모든 이들이 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매도한 종목들만 좀 이야기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한 오늘 LG와 경동나비엔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실적은 아직 다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조정이 오면 또 다시 재매수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아주 장기 투자자는 아니거든요. 제가 약간 성향이 달라진 게 이제 서브프라임 때였는데, 장기 투자만이 최고고 가치 투자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을 때 차트는 불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럴 때, 그러니까 차트를 왜 봐? 재무제표로 계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건방졌을 때에 이제 2008년도를 보면서 느꼈던 게 확실히 주가는 선행하는구나를 확실히 알았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이익을 실현해주고 안전한 곳에 덜어둔다든지 아니면 다시 저평가가 된 종목에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되지 않으면 계좌 변동성이 너무 커지겠구나를 좀 느꼈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좋은 회사임에도 수익이 조금 나면 이익을 덜어내고 다시 보고 있다가 다시 또 뭐 매수해도 되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좀 가볍단 말은 좀 그렇고 유연해지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연해진다는 것이 사실 뭐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욕심을 버리면 혹시 매매가 좀 유연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면 매매가 좀 유연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욕심이 생길 정도로 혹은 유연해질 정도로 상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매수를 잘해야 되는 거겠죠. 이 매수는 쌀 때 매수하는 것. 그러니까 쌀 때만 매수하면 욕심도 버릴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고, 혹은 유연해지는 어떤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어렵고 아직 멀었죠. 저희 역시도. 그래서 오늘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일단 뭐 정리를 해보면, 다음 주 7월 7일부터의 어떤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중요도는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것을 거래량으로서 확인해 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매매할 때 특히 지금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는 어떤 좀 우려감, 어떤 경기 지표의 혹은 정점인가 이런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익이 좀 나거나 어떤 매도의 원칙에 좀 근접하는 어떤 내 종목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이익 실현을 좀 유연하게 하고, 다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고 혹은 매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에는 시장에 어떤 큰 무슨 일은 없었거든요. 별일은 없었기 때문에 뭐 시장 이야기는 뭐 딱히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들이 뭐 중국의 월요일날 차이신 PMI 서비스업 정도, 그 다음에 7월 7일 수요일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가 있을 것이고, 삼성전자는 한 달 전보다 컨센서스가 한 5% 정도 상향됐다라는 것. 그리고 7월 7일 수요일날 역시 미국의 마켓 서비스 PMI라든지 뭐 이런 뭐 경제 지표들이 좀 중요한 게 나오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다음 주에는 그래도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